당신 같은 애가 우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한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그 안에 든 돈이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그 무게만큼 자신의 존재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앞에 앉은 여자는 냉정한 눈빛으로 서진을 훑었다. 마치 값어치를 매기듯 재단하듯.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은 떨렸고 목은 타들어갔다. 그렇게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빗방울이 차가운 뺨을 적셨다. 하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이미 며칠 전 일이었다. 서진은 지금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겨울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인쇄소에서의 하루는 늘 그랬듯 고되었다. 손가락 사이에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고 허리는 뻐근했다. 29의 나이에 서진이 할 수 있는 건 이 일뿐이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다.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시작한 지 반년째였다. 동생은 대학교 2학년이었다. 등록금은 이번 학기도 간신히 마쳤지만 다음 학기는 알 수 없었다. 통장 잔고는 32만 원. 이번 달 적금을 깨서 겨우 만든 돈이었다. 이 돈으로 어머니 약값을 내고 동생 생활비를 보내고 자신의 월세를 내야 했다. 계산은 늘 빠듯했고 늘 모자랐다. 그때였다. 정류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다.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은 한쪽 밑창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노인은 말없이 몸을 떨고 있었다.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다. 주변 사람들은 지나쳤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서진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방 안 지퍼 주머니에 든 봉투가 자꾸 손끝에 닿았다. 이 돈이 없으면 이번 주는 정말 밥도 못 먹는다.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 계산이 돌아갔다. 하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꺼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서진은 조심스럽게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서진을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외로움과 포기가 담겨 있었다. 이걸로 따뜻한 곳에서 식사라도 하세요. 제발요. 서진은 봉투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서진은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물을 많이 넣어서 국물을 불려 먹었다. 배는 고팠지만 잠을 자면 잊을 수 있었다. 출근길에는 무료 시음 코너에서 커피를 한 잔 받아 마셨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반찬만 조금 먹었다. 밥은 남에게 양보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라고 말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서진이 수척해진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서진도 말하지 않았다. 말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저 버티면 됐다. 월급날까지 닷새. 그것만 버티면 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회사 앞에 낯선 차들이 자주 서 있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회사 안을 들여다보고 갔다. 동료들은 수군거렸다. 혹시 회사 감사 나온 거 아냐? 아니면 인수합병건? 서진은 관심이 없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 모든 일은 서진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서진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다. 서진은 인쇄소 기계 앞에서 색도를 조정하고 있었다. 거래처에서 요청한 패키지 디자인 샘플이었다.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확인하고 잉크 농도를 살폈다. 이 일을 한 지 3년째였다.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제대로 된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당장 돈을 벌어야 했고 이곳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일렬로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차량이었다. 동료들은 작업을 멈추고 창가로 몰려들었다. 뭐야, 저거? 무슨 일이래? 혹시 우리 회사 인수하려는 거 아냐? 말도 안 돼. 여기가 뭐라고. 수군거림이 커졌다. 서진도 슬쩍 창밖을 내다봤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서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저 사람 설마. 맞았다. 일주일 전 정류장에서 만난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고급 외투를 걸치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젖은 옷에 떨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노인은 곧장 인쇄소 안으로 들어왔다. 사장이 황급히 나와 허리를 굽혔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노인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서진을 발견했다. 그리고 곧장 그녀에게 걸어왔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한서진 씨 맞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일주일 전 떨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웠소. 정말로. 주변이 조용해졌다. 동료들은 숨도 쉬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노인은 명함을 꺼내 서진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황도산업회장 황명도. 서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황도산업. 국내 최대 패키징 기업이었다.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제품 포장재가 이 회사에서 나왔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저는 그냥이 아니었소. 당신은 마지막 남은 32만 원을 저에게 건넸소. 그 돈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소. 황 회장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인쇄소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다. 30 안팎의 남자였다. 정장 차림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는 황 회장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갑자기 어떻게? 그 순간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남자는 황희안이었다.
서진이 반년째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였다. 이안도 서진을 보고 얼어붙었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안 씨, 이게 무슨... 이안은 말을 잇지 못했다. 황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서진 씨, 제 아들이 당신에게 숨긴 게 있었던 모양이군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감정이 복잡하게 엉켰다. 배신감,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이안은 자신을 속였다. 그것도 반년 동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황 회장이 서진을 시험했다는 사실이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황 회장은 차분히 대답했다. 사람을 보고 싶었소.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었소. 서진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자신은 그저 떨고 있는 노인을 도운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게 시험이었다니. 황 회장은 서진의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다. 당신은 합격했소. 그리고 제가 드릴 게 있소. 황 회장은 비서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서진에게 내밀었다. 서진은 받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었다. 전 원하는 게 없어요. 그 말에 황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황 회장은 돌아서며 이안을 불렀다. 이안은 서진을 향해 한 발 다가섰지만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이안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서진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칠고 깊은 것이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황 회장이 다녀간 뒤 서진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이안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다. 문자도 수십 통 왔다. 미안해,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서진은 그 문자들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다. 지운다고 마음이 정리되는 건 아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이안이 인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를 보자 발걸음을 멈췄다. 이안은 수척해 보였다. 며칠 사이 살이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서진은 동정하고 싶지 않았다. 서진아, 돌아가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서진은 한숨을 쉬며 이안을 따라 근처 카페로 갔다. 카페는 한산했다.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다. 이안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서진은 물만 마셨다. 이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내가 내 집안을 알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서 반년 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안은 할 말을 잃었다. 서진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전 당신이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주말마다 같이 영화 보고 저렴한 식당에서 밥 먹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건 진짜였어. 나도 그 시간들이 좋았어.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진짜는 의미가 없어요. 이안은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안이 서진의 손목을 잡았다. 우리 어머니 만나줄 수 있어? 서진은 손을 뿌리쳤다.
왜요? 또 시험하려고? 아냐. 어머니가 널 만나고 싶어 하셔. 서진은 비웃었다. 하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다.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틀 뒤 서진은 황도산업 본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도화정 여사가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진주 팔찌가 빛났다. 서진은 평소 입던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갔다. 하정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이 서진의 옷, 가방, 신발을 하나하나 평가하는 것 같았다. 앉으세요. 하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서진은 자리에 앉았다. 하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물었다.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어머니는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세탁소요? 하정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서진을 짓눌렀다. 하정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안이랑 정리하고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서진은 봉투를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모욕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사람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진은 봉투를 하정 쪽으로 밀어냈다. 하정의 표정이 굳었다.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게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뒤 서진의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진이 거래처 정보를 빼돌렸대. 기밀 유출 의심된대. 서진은 어이가 없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회사는 서진을 불러 대기 발령을 통보했다. 증거가 있다고 했다. 서진의 컴퓨터에서 거래처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서진은 억울했다.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누군지는 몰랐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방에 앉아 울었다.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때 문자가 왔다. 이안이었다. 내가 알아볼게. 믿어줘. 서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이안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황 회장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이안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서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황 회장은 책을 덮고 아들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하신 일인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황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보겠다. 황 회장은 즉시 사설 감사팀을 꾸렸다. 서진이 일하던 인쇄소의 CCTV와 서버 기록을 추적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다. 황도산업기획팀 소속 차윤별이 서진의 컴퓨터에 접근한 기록이 발견됐다. 윤별은 서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짜 파일을 심었고 외부 전송 기록을 조작했다. 황 회장은 윤별을 직접 불렀다. 윤별은 창백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왔다. 황 회장은 증거 자료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왜 그랬나?
윤별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떨렸다. 이한 부장님이 저한테는 한 번도 웃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는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리려 한 건가? 윤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황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짐 싸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윤별은 울먹이며 방을 나갔다. 황 회장은 즉시 서진이 일하던 회사에 연락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서진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회사는 황급히 서진에게 사과문을 보냈다. 하지만 서진은 답하지 않았다. 이하는 서진을 찾아갔다. 서진은 집에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이한의 모습은 초췌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다. 다 밝혀졌어.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 맞았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진은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전 이한 씨가 좋았어요. 진심으로. 근데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한은 할 말을 잃었다. 서진은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이한이 문을 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근데 내가 날 만났던 그 시간들, 그건 전부 진짜였어. 서진은 눈물을 참았다. 이한도 울먹였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문은 닫지 않았다. 며칠 뒤 황 회장이 서진을 찾아왔다. 이번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황 회장은 서진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돈이 아니오. 편지요. 서진은 봉투를 열었다. 편지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황 회장과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서진은 그 남자를 알아봤다. 아버지였다. 이게 당신 아버지가 날 살렸소. 30년 전 공사장 사고에서 그분이 날 구하고 대신 크게 다쳤소. 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소. 서진은 사진을 꼭 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황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소. 그래서 당신을 찾았소. 서진은 고개를 들어 황 회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물었다. 그럼 정류장에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나요? 황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연이 아니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진짜였소. 서진은 울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황 회장은 서진에게 제안했다. 황도 산업 디자인팀에서 일해달라고. 대우도 좋고 환경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해요. 정말로. 근데 전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황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는가?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했다는 이유로, 제가 회장님께 돈을 드렸다는 이유로 특혜받고 싶지 않아요. 황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아버지를 닮았군. 서진은 미소 지었다. 황 회장도 웃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작별했다. 서진은 대기발령이 풀린 후에도 원래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폐업 직전이던 지역 포장업체의 디자인 파트에 지원했다. 월급은 적었다. 환경도 열악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서진은 밤낮으로 일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패키징 디자인을 개발했다.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고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입혔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SNS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 디자인 너무 예쁘다. 선물용으로 딱이다. 주문이 밀려들었다. 회사는 살아났다. 몇 달 뒤 서진의 디자인은 지역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 방송에도 나왔다. 서진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 인터뷰를 본 도화정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하정은 서진을 찾아갔다. 서진은 놀랐지만 하정을 맞이했다. 미안해요. 정말로. 하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난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하정은 처음으로 서진의 진심을 알았다. 그 후 이안과 서진은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거짓 없이. 황 회장은 서진의 아버지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을 지원했다. 서진은 여전히 작은 회사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디자인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물었다. 왜 큰 회사로 안 가요?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여기서 행복하니까요. 그해 겨울, 서진은 다시 그 정류장을 지나갔다.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다. 서진은 잠시 멈춰서서 그날을 떠올렸다. 32만 원을 건넸던 그 순간.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 하지만 서진은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 선택이 자신에게 진짜 가치를 가르쳐 줬으니까. 서진은 다시 걸었다.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